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500명 넘는 환자가 새로 나왔는데요. 병원 안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며 집단 감염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합니다. 자, 이상화 기자, 조금 전 환자 2명이 숨졌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중증 환자 수가 늘었다면서요? 네, 현재 중증 환자는 26명, 상태가 더 심각해 기계호흡이 필요한 위중 환자는 31명입니다. 사망자 수도 44명까지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이거나 이미 질환이 있는 기저질환자가 늦게 발견이 되고 이후 악화가 급격하게 진행돼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런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 같은 집단시설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시설에 대해 예방적 봉쇄를 한 경상북도의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중증 치료를 위해서는 음압병상 마련이 중요한데 이건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추가로 250개 음압병상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6,500명을 넘었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의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198개로 현재 90% 이상이 사용 중입니다. 이를 늘리기 위해 서울대병원 등 16개 국립대 병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대는 교수 연구동을 병실로 개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증 환자가 쓸 수 있는 음압병상의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 어제 이뤄졌는데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조사를 통해 신천지 교인 명단과 구체적인 예배 참석 현황 등을 받았는데요. 현재 이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밝혀지면 신천지에 대해 구상권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부 대책 이상화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분당 재생병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경기도에서 병원 내 집단 감염은 또 처음입니다. 자, 박민규 기자, 9명의 확진 환자들 어떤 분들인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입원했던 환자 가운데 3명 그리고 보호자 1명입니다. 감염이 된 이렇게 4명 모두 나이가 70대에서 80대입니다. 말씀드린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은 의료진입니다. 간호사 2명 그리고 간호조무사 3명입니다. 이들의 나이는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모두 한 병동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건물 8층에 있는 81병동입니다. 81병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원래는 안병동이고 지금은 주로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곳입니다. 일반 병동과는 오갈 수가 없도록 막혀 있는 곳입니다. 올라가는 통로도 다르고요. 의료진도 신원 확인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격리병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확진 환자, 그중에서도 입원 환자 3명은 모두 지난주 이 병동에서 폐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폐쇄적인 곳이라면 병동 안에서 전파된 게 아닌가 싶은데 역학조사 결과라든가 확인이 된 게 있습니까? 감염된 의료진 5명도 모두 이 병원 소속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만 아직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병원과 보건당국은 환자 3명의 81병동 입원 기간이 겹친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지난주죠. 지난달 25일에서 28일까지 나흘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1일 일요일 응급실에서입니다. 3명 가운데 2명, 입원 환자 2명, 76세 남성과 77세 여성 이렇게 28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일 날 응급실에 왔는데 이때 2m 정도 떨어진 병상을 썼습니다. 이른바 밀접 접촉을 한 걸로 조사가 된 건데 말씀드린 81병동과는 달리 응급실 의료진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잠시만요, 박민규 기자. 그러면 퇴원한 다음 다시 응급실에 왔고 또 바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1일 응급실에 왔을 때요. 70대 남성은 딸꾹질만 했고 70대 또 다른 여성은 백혈구 수치만 떨어졌을 뿐 호흡기 관련 증상은 없었다는 게 병원의 설명입니다. 모두 이 2가지 모두 항암제 투여에 따른 일반적인 후유증이라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분류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날 병원은 다시 입원을 했지만요. 남성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지난 3일 응급실에 와서 그제서야 검사를 받았습니다. 격리도 이때 됐고요. 병원 측은 지난달 입원 환자 3명 모두 입원 당시에는 호흡기 관련 증상 없었다, 또 열도 없었다라면서 무증상 감염을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당국도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을 때 특히 나이가 많은 고령 환자거나 항암 치료 같은 다른 치료를 받는 경우에 증상을 제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 자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도 분당재생병원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예, 대구의 한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취재 중인 기자를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지성 기자, 대구 문성병원이죠. 그 병원에서만 환자가 11명이 나왔는데 모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인가요? 네, 환자 중 확진자는 3명입니다. 병원 직원과 간병인 3명, 주차 관리 직원 1명, 그리고 같은 건물 꼭대기층 문성교회 관계자 4명입니다. 따라서 이 건물에서 나온 확진자는 총 11명입니다. 확진자들은 문성병원을 나와 자가 격리 중이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33명은 이 병원 8층과 9층에서 코호트 격리 중입니다. 예,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돼서 번진 건지는 확인이 됩니까? 네, 역학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맨 위층에 있는 문성교회에서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주차 관리 직원이 이 교회 신도입니다. 교회 사람들 10여 명과 식사를 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 이 병원 환자와 보호자들도 교회를 자주 드나든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 23일에 예배를 멈췄는데 이 이후에도 교회 출입은 가능했다고 합니다. 병원 직원들은 매주 한 차례 교회에서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정리해 말하자면 이 같은 건물 교회에서 감염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 교회를 방문한 환자나 직원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병원 쪽에서 이렇게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이 나온다고요? 네, 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입원 환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문성병원 측이 이를 숨겼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확진자가 발생한 뒤 입원 치료는 멈췄지만 외래 진료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난 오늘에서야 진료를 멈췄습니다. 네, 그럼 좀 심각한 얘기인 것 같은데 확진 판정 뒤에도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고요? 네, 마찬가지로 간호사로부터 들은 내용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입원 환자들은 4, 5일 정도 더 병원에 머물렀는데 이 확진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에게 레벨 D의 방호복이 아닌 비닐 가운이 제공됐다는 겁니다.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한 간호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간호사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방역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구 문성병원에서 김지성 기자였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용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마스크가 부족한 건 물론이고 의료진에게 꼭 필요한 소독용 알코올마저 나눠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갓 지났는데 병원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의료 물품을 비축하는 창고에 마스크는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개에서 3개, 한 2, 3일 정도씩 사용하고 있는 상태. 혹시 이제 이게 떨어질까 봐 우리가 언제 구입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1리터짜리 소독용 알코올을 구하지 못해 평소에 쓰지 않던 18리터 대용량 알코올을 나눠 담았습니다. 나누고 이제 해야 돼서 그런 게 조금 더 어렵죠. 관리를 해야 되니까. 1리터짜리는 저희가 남은 게 요거 하나 하고 두 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혹시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가 직접 마스크를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의료용품이 잘 저희한테 전달돼야 환자들에 대한 2차 감염이나 3차 감염이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발 디딜 틈 없던 의료용품 창고는 절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재고량이 없어서 부산, 광주 이쪽에 그 업체들이 또 아는 업체들 그쪽을 연락해서 어렵게 또 구하고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타 지역에서 아무리 구해도 그것도 이미 다 소진이 되었다. 의료물품이 대부분 선별진료소 등 대형 병원으로 쏠리다 보니 중소형 병원은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겁니다. 대형 병원 위주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역 중소병원들은 좀 형평성 있게 이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뾰족한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학교는 쉬고 있지만 학원은 아닙니다. 정부 권고에도 여전히 많은 학원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 한 학원에서 환자가 여러 명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정부가 다음 주부터 집중 점검에 나서는데요. 계속 문을 열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학원 이름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대형 학원, 기숙 학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부가 학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거듭된 권고에도 문을 닫은 학원은 40%를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17개 시도 중 11곳에서 절반 넘는 학원이 영업 중입니다. 부산의 한 학원에서 확진자 5명이 나와 다중이용 시설인 학원이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주 문 연 학원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지 여부, 그리고 또 학생들의 손소독 여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충분히 두고 있는지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 만약 운영을 계속하다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학원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학원들 사이에선 반발이 나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일주일 개원을 할까 봐 전부 합동 단속을 하는데 이게 국세청, 소방서까지 다 해가지고 이건 협박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코너를 몰아버릴 수 있는가. 교육부는 또 개학 3주 연기로 맞벌이 가정에 불편이 없도록 긴급 돌봄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늘립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접촉하는 걸 줄이려는 건데요. 달라진 회사원들의 일상,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업체 직원들의 오후 회의 모습입니다. 화상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재택근무 중인 9명 직원들이 온라인에서 얼굴을 맞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 20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방인데요. 이렇게 반려견을 품에 안은 직원부터 커피를 마시는 직원까지 보입니다. 네, 재택근무하면 가장 좋은 점 뭔가요?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을 1시간씩 이용했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안심이 됩니다. 지난 3일 지방에 공장이 있는 한 정유석유화학 회사가 화상으로 임금교섭 조인식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스크린 속 울산 공장 노조와 서울 본사 임원들이 나란히 서서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과 가까운 울산 공장 구내식당엔 자리마다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한 채용 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감염 예방을 위해 집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한 기업은 80여 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분위기가 다릅니다.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있어 대체 인력이 없고 원격 근무 시스템 구축 비용도 부족합니다. 다음 달 출산 있고 회사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먼저 얘기 꺼내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최근 중소기업들을 위해 재택근무 플랫폼과 서버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종교계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은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한 달 미룰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천주교도 미사 중단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불교 최대의 명절인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달 30일로 다가온 이 행사를 위해 서울 조계사에도 화려한 연등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하라는 안내문이 붙은 경례는 썰렁합니다. 조계종은 오는 20일까지 법회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한 달 미룰 방침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습니다. 5월 30일 날 부처님 법요식이 만약에 연기된다면 그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집단 감염의 우려가 확산되자 천주교 각 교구도 미사 중단을 이달 말까지로 속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많은 교회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 경증 환자 수용시설로 수련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 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는 여전히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3일에도 영상 예배로의 전환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요일에도 예배로 사람들을 모으는 교회와 감염 확산을 두려워하는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전국에서 환자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경북의 몇몇 지자체에서 집회와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철회했습니다. 종교단체가 과하다며 항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주민들 스스로 자제를 잘하고 있다는 설명인데 그러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경북 경산시는 집회와 예배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는 16일까지로 날짜도 정해놨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 과하다고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월 15일까지 자율적으로 예배를 안 보기로 그래 다 했는데 왜 이제 행정에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 하느냐 그래 있는 거예요, 그죠?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칠곡군도 지난달 집회를 금지했다가 일주일 만인 어제 취소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어서 자발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강제로 하라고 이렇게 계속 명령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경북은 대구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곳입니다. 특히 경산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 외에도 집단 감염이 늘고 있어 언제 어디로 번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선 행정명령까지 내리는 게 과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자율에만 맡기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